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 대 카니발 하이 리무진입니다. 스타리아 리무진은 라운지의 개량형으로서 A필러 일체형 루프가 특징인데요. 반면 카니발 리무진은 2열 오토 윈도우와 함께 세부 옵션들의 사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리아 리무진과 카니발 리무진의 2열을 집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리아 리무진은 고급형인 라운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2 디젤 단일, 가격은 일반 승용 대비 평균 1,743만 원이 높고요. 트림 구성은 7인승과 9인승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차이점은 7인승에서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요거는 시트가 눕혀지는 거고요. 9인승에서는 스위블 시트 적용으로 시트를 뒷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인기 조합의 경우 9인승에 60만 원짜리 보스 오디오를 추가해서 5,927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최고 트림인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2 디젤과 3.5 가솔린 총 두 가지이고요. 가격은 승용 대비 평균 271만 원이 높습니다. 여기서 스타리아 리무진과 동일한 점은 9인승보다 7인승이 더 비싸다는 점인데요. 특히 4인승의 경우 거의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인기 조합으로는 9인승에 180만 원짜리 스마트 커넥트 앤 크립 프리미엄 사운드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추가해서 6,276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타리아 리무진은 이 A필러가 루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니발 리무진은 뭔가 하이루프가 떡 얹어져 있어서 흡사 모자를 쓴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바니쉬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스타리아 리무진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이 라운지하고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라운지는 약간 브라운 컬러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리무진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들어가면서 포스감을 한층 더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열은 일반 라운지하고 동일하고요. 여는 방법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나오는데요.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쪽에만 들어가 있어요. 좌측에는 없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밟고 올라갔을 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옆에 이렇게 손잡이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무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열 시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수동인 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열선과 통풍, 요거는 3단계로 총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릴렉션 모드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 쫙 올라가는데요. 편안하긴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다리 받침대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네요. 다리를 진짜 뭐 항공 비즈니스처럼 쭉 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제 다리 각도가 한 120에서 130도 각도 정도로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쪽의 공간 같은 경우도 뭐 널널하기 때문에 편안하긴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누웠을 때 편안하다라는 기분이 들고요. 또 헤드레스트를 보게 되면은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목베개를 한 것처럼 머리를 감싸줘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여기 좌측에 있는 버튼을 원터치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요. 올라올 때에는 다리 받침대가 수동이었는데 다시 원상복구할 때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풀옵션 차량인데요. 바로 무버블 콘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려 303만 원짜리 옵션인데요.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당기는 거, 이런 것까지도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긴 하지만 약간 힘이 없으신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레일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는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뭐 이물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틈새를 최소화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것도 이렇게 보면 제 손가락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물질이 꼈을 때에는 이거 빼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튼튼한 소재인 것 같긴 한데 또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약간 때가 타는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푸시, 요걸 누르면 쭉 올라옵니다. 요거는 이렇게 당기면은 테이블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연장까지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뭔가 내구성이 살짝은 의심이 됩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이쪽은 철이 들어가 있고 이쪽엔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컵라면을 먹더라도 라면을 흘렸을 때 금방금방 닦을 수 있어서 소재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눌러보았을 때 제가 세게 누르지 않았는데도 이 콘솔이 지금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테이블을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조금 부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금 부피가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다면 뭔가 좀 휘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위쪽에는 이런 리모컨을 놓을 수 있는 컵홀더 2개와 그리고 USB 단자 C타입은 총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220V 단자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충전도 같이 하면서 노트북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민 다음에 아래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밑으로 밀면은 원상복구가 됩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또 이제 살짝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힘을 줘서 원상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은 25인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DMB라든지 미러링을 통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미러링을 해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후석 조명 모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반응이 살짝 느리죠? 제가 전체 등을 오늘 해볼게요. 중앙등 좌우쪽에 보면은 롤스로이스에 많이 들어가는 별빛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뭐 리무진, 특히나 카니발 리무진 같은 경우는 특장 업체에서 이런 옵션들을 많이 넣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 같은 경우는 195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았을 때 지금 이게 낮이라서 별로 안 이뻐 보일 수도 있는데 밤에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 무드등 같은 경우도 직접 발광식이 아니라 가지고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라도 눈이 조금 덜 피로한 그런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쪽의 재질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대신 이게 컬러가 조금 밝은 컬러다 보니까 좀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때가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이런 재질 같은 경우도 마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독서등이 나옵니다. 독서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차가 6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퀄리티가 개인적으로 부실해서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등이라서 그런지 이게 빛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면 살짝 눈이 부시는 그런 라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닫을 때는 다시 이런 식으로 팝업식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감 같은 경우는 특히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런 마감을 잘못하게 되면은 막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감이 너무 날카롭게 돼가지고 딱 만졌는데 손이 베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스타리아 리무진은 제가 이 안쪽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만져보았거든요. 이 안쪽은 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 루프와 동일한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법 이렇게 라운딩을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줘가지고 딱 제가 이렇게 뭐 만졌을 때 손이 베이거나 따갑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비교적 마감을 그래도 퀄리티 있게 해놓은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리아 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시트에 앉았을 때 팔이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팔이 닿지를 않습니다. 제가 힐을 신어서 오늘은 키가 한 175 정도가 됩니다. 제가 175 기준으로 이렇게 섰을 때 물론 닿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바지를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뭐 치마, 뭐 신발을 갈아 신는다든지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 스타리아 대비 한 20cm 정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높아서 그런지 일반 차보다 조금 더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트 크기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뭔가 좀 대짜 사이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엉덩이 쪽 이 시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무리 없이 탑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리무진은 기본적으로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승용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에 들어가는 나파 가죽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살짝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그랜저에 들어가는 건 요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나파 가죽이라서 인조 가죽이나 천연 가죽보단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 리무진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오토 윈도우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열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뻑뻑해요.
그래서 한 손으로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 이렇게 두 손으로 굳이 이렇게 일어나서 열고 닫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 차가 그냥 차도 아니고 리무진인데 김기사 창문 좀 열어줘 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선스크린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살짝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햇빛을 막아주기는 하지만 이게 메쉬망이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햇빛 차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살짝 도와준다는 정도이고, 사생활보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쉬망인 경우는 일반 커튼식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체결을 하더라도 윈도우를 다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틈새가 남아있거든요. 틈새, 이런 식으로 틈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도 이게 리무진인데 그냥 일반 스타리아처럼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적용이 안 되고 옵션을 추가를 하셔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넣으시면 이 로고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 같은 경우도 뭔가 리무진 하면은 막 요트 플로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 특장 업체 같은 경우는 진짜 대리석은 아니긴 하지만 막 대리석 바닥도 깔아주고 하는데, 스타리아 리무진은 그냥 일반 차들처럼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렴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커피라든지 이런 거 쏟으면은 다 흡수가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라도 다른 재질을 깔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리아 리무진 시트가 조금 두껍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뒷자리로 가는 공간이 되게 좁습니다. 제 기준으로 한 뼘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옆으로 샤샤샥 해서 지나가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특히나 7인승이라서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만약에 9인승을 선택하시면은 제 앞쪽에 시트 하나씩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좀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넓은 공간과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3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이고요. 2열 시트는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다 뻗었을 때에도 이 앞쪽에 시트에 발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이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2열 시트를 가장 제 쪽으로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뭐 다리를 다 필 수는 없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 레그룸이 2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무진의 가장 뒷자리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팔이 안 닿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면은 이 3열도 제법 탈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도 마찬가지지만 스타리아 리무진은 이 천장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 2열하고 동일하게 이 정도 공간이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 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쪽에 옷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현대 액세서리에서 19만 원으로 이 옷걸이 봉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기본으로 넣어줄 법한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레버를 이용해서 당기는 형식입니다. 이런 거는 좀 자동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시트가 이게 6대4가 아니고 이게 통으로 다 딸려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좌측에 앉은 사람과 각도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3열에서 보았을 때 옵션은 여기 앞쪽에 보시는 USB 단자 딱 하나만 있고요. 컵홀더는 2개, 폭이 큰 그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좋고요. 또 안쪽에 보면은 다 열리진 않는데 살짝 이쪽이 열리거든요. 통풍을 위한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쉐이더 같은 경우도 2열과 동일하게 수동식 스크린이라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길 통해서 햇빛도 들어오고 사생활 보호가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여기 A필러와 루프 쪽을 보시면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루프가 이 정도가 올라와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는데요. 스타리아와 비교했을 때 라인이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이루프보다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일반 카니발과의 다른 점은 전방과 후방 그리고 측방까지 포함해가지고 에어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는
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열 같은 경우도 스타리아와 동일하게 시그니처 일반 카니발하고 동일하고요. 2열 도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열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이드 스텝이 없습니다. 요거는 옵션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봤었던 스타리아와 비교했을 때 카니발은 이 전장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 없어도 그냥 편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이드 스텝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보면 첫 느낌은 바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안쪽 느낌이 굉장히 아늑하고 뭔가 좀 프라이빗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9인승이라서 아까보다 시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스타리아를 타고 카니발을 타서 그런지 뭔가 미묘하게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9인승 같은 경우는 릴렉션 시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카니발도 동일하게 7인승을 하시면은 프리미엄 시트가 들어가지만 9인승은 등받이만 전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레버를 이용해서 당겨야 되는 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리무진인데 모양새가 좀 빠지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편안하게 시트 포지션을 제가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편안하게 잡았을 때 등받이를 요 정도, 이것도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뭔가 편안한 것 같으면서 불편한 게 바로 이 다리 받침대가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인승으로 가시면 들어가는데 9인승은 뭐 이렇다 할 만한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살짝 아쉬운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9인승에 무 옵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지금 보시는 9인승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트 재질 같은 경우는 아까 탔었던 스타리아와 동일하게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들맨들하고 촉감, 이런 쿠션감도 좋기는 한데요. 막 승용 있잖아요. 아까는 그랜저와 비교했으니까 KA과 비교를 하면은 뭔가 미묘하게 가죽의 재질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이런 쿠션감 같은 것들은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크기도 아까 탔었던 스타리아와 비슷한 것 같지만 카니발 9인승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당연히 넓긴 하지만 약간 덩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엄청 편안하게 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쫙 누웠을 때 헤드레스트가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헤드레스트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헤드레스트 크기가 너무 작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타리아 리무진에서 봤었던 윙아웃 헤드레스트하고 굉장히 대조가 돼가지고 좀 편리하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폭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크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옆좌석으로 넘어갔는데 실내 전폭 같은 경우는 정말 미묘한 차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공간 같은 경우도 앉았을 때 팔이 닿지 않는 거는 스타리아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쪽에 뭔가 미묘한 턱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카니발은 심지어 4륜 구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턱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공간 손실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봤을 때 설 수는 있지만 아까 비교했던 것과 어떠세요? 제가 조금 더 기울어진 모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스타리아와 비교했을 때 제가 기울어지는 게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이런 의상 체인지가 되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했었던 이런 스타리아보다는 이 머리 공간이 살짝은 부족해서 뭔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붙박이로 있기 때문에 사용성이 아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컵홀더랑 이렇게 리모컨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 그리고 220V와 이런 시거잭 이런 거는 동일하게 있고요. 대신 아래에 보시면은 이런 수납, 조금 더럽네요. 아무튼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깊이가 깊은 것까지 한 요 정도 깊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납함 같은 경우는 꽤 여기 뒤쪽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넣을 때도 이렇게 힘을 줘서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것도 빌트인 공기청정기, 이것도 방금 보여드렸던 스타리아 라운지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팰리세이드 기준으로 이 옵션가가 한 40만 원 정도였는데 리무진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전방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대화면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타리아는 25인치였지만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21.5인치입니다. 그래서 인치수가 살짝 작기는 한데 사실 요 정도 크기면은 뭐 이런 영상 같은 걸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DMB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기기 연결을 통해서 OTT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OTT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후석 조명 을 통해서 제가 메인 등과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을 지금 켜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방금 이 스타맵이 들어간 스타리아를 보다가 그냥 일반적인 카니발을 봐서 그런지 감성은 살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등이 자세히 보시면 하얀 등이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빛이 도는 그런 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도가 살짝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가이드의 이런 마감 퀄리티가 살짝 저렴해 보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소재들이 살짝은 저렴해 보여서 그것도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마찬가지로 스타리아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루프 재질도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 차는 조금 타서 그런지 이렇게 때가 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최대한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독서등이 나옵니다. 디자인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조금 좋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각도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등 같은 경우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조금 더 좋게 느껴져요.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팝업식에 막 플라스틱이 약간 좀 뾰족뾰족 해가지고 약간 저렴해 보였는데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팝업식이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 퀄리티 같은 경우는 아파라. 지금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스타리아는 이 루프와 동일한 재질로 싹 감싸져 있었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걸립니다. 이 안쪽에 마감이 되게 날카로워요. 봐봐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자국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순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쪽에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좀 뾰족해가지고 마감 퀄리티는 살짝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감은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게 진짜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와 비교했을 때 전동식이 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차량들이 이래야 되는데 스타리아가 좀 특이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좌우 쪽에 커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순정 상태입니다. 이게 별도로 이렇게 추가를 하지 않은 순정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미연을 방지하는 정말 햇빛을 완전 차단을 해주고요. 또 이제 이런 가이드 부분 이런 데도 벨크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벨크로도 소재가 꽤 좋은 소재라서 이런 식으로 벨크로, 이 찍찍이를 붙이게 되면은 완전 밀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도 동일해요. 그래서 진짜 햇빛이 절대적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특히나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분들이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도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질이 만져보니까 이게 살짝 에코백 재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지게 된다면은 때가 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런 사생활 보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리무진을 탔을 때의 그 감성을 스타리아보다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조금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언뜻 보면은 고급스러운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자세히 이렇게 느껴보고 만져보면은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퀄리티는 고급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개조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제 특장차를 한번 타보고 직접 경험을 해봤었는데 퀄리티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특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루프부터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라이트 방식 같은 경우도 순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심플하고 그냥 그 기능 자체로만 가지고 있다면 특장 업체는 이 루프 전체를 라이트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순정
합성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나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지금 이 차량은 9인승이라서 더더욱 시트 이런 조절 기능이 없기는 하지만 특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퍼스트 클래스처럼 완전 다 누워서 갈 수가 있고, 전동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전동 조절 같은 경우도 이런 버튼식이 아니라 다 터치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 컵홀더라든지 마사지 시트,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플로어도 시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장 업체들은 여기 막 안쪽에 라이트도 들어오고요. 요트 플로어 바닥이라든지 대리석 등등 신축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럽고 아이디어적인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정 상태 이런 카페트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차량은 9인승이라서 지금 뒤쪽에 독립 시트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와, 근데 제가 2열 시트를 뒤로 많이 당겨 놓은 상태라서 그런지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대신 아까 스타리아와 비교했을 때 시트가 폭이 조금 좁다 보니까 뒷자리로 넘어올 때 이 폭이 넓습니다. 아까 스타리아는 제 기준으로 한 뼘이 나왔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2뼘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통로가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열 시트에 탑승을 한 상태인데요. 좌우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나오고, 머리 공간은 마찬가지로 제가 만세 손을 다 들었어도 루프가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서보면은 이렇게 루프에 많이 닿습니다. 아까는 스타리아 타스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인 4열. 근데 아까 2열에서 3열 넘어올 때는 폭이 2뼘이었잖아요. 근데 3열에서 4열로 넘어올 때에는 폭이 한 뼘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4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좁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제가 이 좌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레그룸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머리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밀더라도 여기 공간이 그대로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니발은 4열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리무진은 사실 넓은 머리 공간이 장점인데, 머리 공간을 즐기려면은 3열까지만 즐길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짠! 먼저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이게 서 있을 때 탔었던 거랑 주행하면서 타는 거랑 감성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오늘 이 스타리아와 비교했을 때 공간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가 더 넓어서 더 편안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주행하는 차 안에 타 있으니까 귀빈이 된 것 같은, 리무진을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카니발에서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 전고가 높아가지고 조금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카니발은 일반적인 SUV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팰리세이드 정도의 약간 좀 큰 SUV 있잖아요. 그 정도를 탄 것 같아서 조금 더 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렉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트 각도를 살짝 눕힌 상태에서 가면은 편안하지만 이 다리 받침대가 없어서 그거는 정말 불편합니다. 다리를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9인승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기는 하지만 7인승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잘 포장된 도로를 가고 있는 중인데요. 편안합니다. 편하네요. 스타리아는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휠베이스가 조금 더 넓습니다. 차량의 휠베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가운데 앞바퀴와 뒷바퀴, 이 가운데 탑승하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원리대로, 원칙대로만 따지자면은 스타리아가 조금 더 좋아되는 게 맞지만, 카니발은 그냥 일반 SUV를 탄 것처럼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일반 카니발 있잖아요. 일반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하이리무진은 이런 루프라든지 장비가 조금 더 탑재가 돼서 공차 중량이 1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이 차량이 무거워지게 되면은 연비 소실과 출력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접지력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승차감이 소폭 올라갑니다. 방금처럼 다리 이음새 구간을 갔을 때에는 충격 감쇄를 서스펜션이 푹신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약간 좀 단단하고 좀 딱딱한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이렇게 노면을 많이 읽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약간 도로가 안 좋은 구간에서도 이런 잔충격 이런 것들을 정말 부드럽게 감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드럽게 감쇄해주면 좋기는 한데 이게 화면에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부드럽게 감쇄를 해줌과 동시에 잔유 진동이 머금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부드러운데 잔유 진동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컴포트한 승차감을 지향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귀빈 입장에서 탑승했을 때에는 조금 아쉬운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주행감도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차량은 3.5 가솔린 사양입니다.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엑셀링을 했을 때에도 이 플로어, 바닥에서 전해지는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고요. 가속되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게 쭉 치고 나가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컴포트하고 편안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리무진을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런 컴포트한 승차감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노면 구간을 지속적으로 장시간 갔을 경우에 잔유 진동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멀미가 난다든지 아니면 피로도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는 곳을 한두 시간 넘게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고른 노면에서 최고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 리무진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타리아는 윈도우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어서 개방감이 카니발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뭔가 버스를 탄 것처럼, 고속버스도 이렇게 윈도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탄 것처럼 뭔가 꽉 막히지가 않아서 좀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공간, 루프라든지 좌우 폭 같은 경우는 카니발보다는 스타리아가 조금 더 넓게 느껴지거든요. 이 실내 공간이. 그래서 공간에서 주는 쾌적함이 좀 더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렇게 주행 중이거든요. 아까 카니발과 탔을 때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속도로 지금 주행 중인데요. 그랬을 때 이 플로어에서 오는 진동과 소음들이 제가 탑승해 있잖아요. 탑승자에게 조금씩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화면이 어떻게 나중에 이 녹화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카메라 렌즈가 살짝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제가 3.5 가솔린 사양을 시승을 했고요. 제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 리무진 같은 경우는 2.2 디젤 단일 사양입니다. 그래서 6기통 가솔린 엔진과 4기통 디젤 엔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플로어에서 오는 특히 이제 엑셀 페달을 깊게 밟으면 밟을수록 엔진룸에서 오는 진동과 소음들이 바닥을 타고 제가 타고 있는 시트 그리고 이런 윈도우 라인, 도어까지 조금씩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카니발에서는 엔진에서 오는 소음 진동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카니발은 19인치가 들어가 있었고요. 스타리아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승기를 통해서 휠이 인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승차감에 손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 노면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이런 충격 감쇄해주는 거는 카니발에 비해서는 조금 다이내믹합니다. 네, 약간 이렇게 와일드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잔유 진동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컹 해가지고 충격을 한번 감쇄한 다음에 잔유 진동을 마찬가지로 많이 머금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카니발보다 조금 더 승차감이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전고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려 퍼지는 진동이 거기서 플러스 1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리무진은 그냥 이제 정차했을 때에는 정말 감성이 좋기는 했었지만 주행 중에는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뭔가 승합차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에도 이 앞쪽 바퀴와 뒤쪽 바퀴가 주는 시간차 텀도 상당한 편이고요. 그리고 한번 이 충격 감쇄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잔여 진동과 잔충격 이런 것들을 많이 머금고 있는 타입이라서 이게 휠 인치가 작긴 하더라도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과 카니발 하이 리무진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에어백은 2대 모두 총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T 기준 스타리아는 89.2점, 카니발은 92.5점으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스타리아는 버튼식 기어의 불편한 조작성, 카니발은 리어 방향 지시 등 시인성 불량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비 면에서는 재원상 동일한 디젤 엔진에서는 카니발이 연간 60만 원, 휘발유와 비교해보면 연간 165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스타리아 리무진 대 카니발 리무진 어떻냐? 일단 거주성은 스타리아가 넓습니다. 순정 상태에서의 마감이나 소재, 옵션 완성도도 스타리아가 더 좋은데요. 하지만 카니발은 특장 생태계가 넓습니다. 특히 카니발 승용과 순정 리무진의 가격 차이가 2천이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승용을 구병 개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7인승이냐 9인승이냐 만약에 더 태우게 된다면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딱 태울 사람만 계산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